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거대한 금고. 문 뒤에는 약 1,3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코카콜라의 비밀 레시피입니다. 이 문은 단순한 철문이 아닙니다. 수십 톤의 무게를 자랑하며 최첨단 보안 장치와 무장 경비원들이 24시간 철통같이 감시하는 성역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레시피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2명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보안을 위해 절대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으며 레시피의 절반씩만 암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죠. 코카콜라라는 기업은 왜 고작 설탕물 만드는 법을 이토록 철저하게 마치 국가 기밀처럼 숨기는 걸까요? 사실 이 금고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닙니다. 전 세계인의 뇌를 지배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마케팅의 성지이자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신비주의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비즈니스 TMI에서는 코카콜라 제국이 세워진 추악하고도 위대한 진실, 그리고 우리가 100년 넘게 속아온 소름 돋는 세뇌 마케팅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야기는 1886년 미국의 아주 어둡고 좁은 약국 뒷방에서 시작됩니다. 코카콜라의 창시자 존 펜버턴은 사실 사업가 이전의 약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약사가 아니었습니다. 남북 전쟁에 참전했다가 가슴에 큰 부상을 입었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당시 가장 강력한 진통제였던 모르핀에 심각하게 중독된 상태였죠. 그는 자신의 중독을 치료하고 고통을 멎게 할 마법의 약을 찾기 위해 온갖 약초와 성분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바로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성분과 카페인이 듬뿍 든 콜라너트였습니다. 처음 탄생했을 때 코카콜라는 음료수가 아니었습니다.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이름의 알코올이 섞인 약용 와인이었죠. 하지만 당시 애틀랜타에 금주령이 내려지자 펜버턴은 와인에서 알코올을 빼고 설탕물과 탄산수를 섞어 지금의 코카콜라 형태를 완성합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정직합니다. 코카는 마약 성분인 코카잎을, 콜라는 콜라너트를 뜻하죠.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초기 코카콜라 한 병에는 실제로 소량의 코카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엔 이게 약국에서 파는 자양강장제였습니다. 두통과 우울증은 물론이고 정력 감퇴와 만성 피로의 특효약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눈이 번쩍 뜨이며 활력이 넘치니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이 검은 물에 열광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합법적 중독 마케팅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마약 성분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강화되자 코카콜라는 존폐의 기로에 섭니다. 여기서 그들은 비즈니스 역사에 남을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코카인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되 그 자극적인 맛과 톡 쏘는 청량감은 그대로 유지하는 법을 개발한 것이죠. 이미 코카콜라의 그 맛에 뇌가 길들여진 사람들은 성분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콜라를 찾았습니다. 코카콜라는 이 어두운 과거를 지우기 위해 아주 치밀한 이미지 세탁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 음료는 약이 아니라 온 가족이 식탁에서 즐기는 시원하고 건전한 음료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갈증을 자극해 끊임없이 이 검은 물을 들이켜게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배가 불룩 나오고 인자하게 웃는 빨간 옷에 하얀 수염을 가진 푸근한 할아버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 산타의 모습은 실존 인물도 전설도 아닌 코카콜라가 마케팅을 위해 창조한 광고 모델입니다. 원래 산타의 이미지는 지금처럼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에선 키가 아주 작은 요정처럼 묘사되기도 했고, 어떤 나라에선 초록색이나 갈색 옷을 입은 엄격하고 딱딱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파란색 옷을 입은 산타도 있었죠. 1930년대 코카콜라에는
아주 치명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콜라는 여름에나 마시는 시원한 음료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겨울만 되면 매출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카콜라는 화가에 든 선드블롬에게 특별한 의뢰를 합니다. 겨울을 상징하는 산타클로스를 우리 브랜드에 맞게 다시 그려달라고 말이죠. 그들은 코카콜라의 브랜드 상징인 강렬한 빨간색 옷을 산타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콜라를 컵에 따랐을 때 몽글몽글하게 올라오는 하얀 거품을 상징하는 풍성하고 부드러운 하얀 수염을 달아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굴뚝을 타고 내려온 산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난 뒤 냉장고에서 시원한 코카콜라를 꺼내 들이키며 인자하게 웃는 모습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겨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엔 코카콜라를 마셔야 한다는 거대한 심리적 세뇌였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산타는 빨간색이고 빨간색은 곧 코카콜라며 이것이 행복의 상징이라는 공식을 뇌에 박아버린 겁니다. 덕분에 코카콜라는 계절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1년 내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매년 크리스마스에 느끼는 그 따뜻한 감성과 빨간색의 설렘이 사실은 100년 전 코카콜라 경영진과 마케팅팀이 머리를 맞대고 설계한 치밀한 비즈니스 전략의 결과라는 점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코카콜라의 제국 건설에는 또 다른 1등 공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독특한 병의 모양입니다. 일명 컨투어 병이라 불리는 이 곡선 디자인은 1915년에 탄생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모방 제품들이 코카콜라의 인기에 편승해 가짜 콜라를 만들어내자 코카콜라 본사는 전 세계에 공모를 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이게 코카콜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고 병이 깨진 파편만 보고도 코카콜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독보적인 디자인을 가져오라고 말이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호리병 모양의 디자인입니다. 이 병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 코카콜라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예술품이 되었고 소비자들은 병의 그립감만으로도 코카콜라를 마시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제국에도 멸망 직전까지 갔던 대참사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영원한 2인자 펩시가 코카콜라의 심장부를 겨냥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펩시 챌린지였습니다. 눈을 가리고 맛을 보게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전 세계에서 진행했더니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이 코카콜라보다 단맛이 더 강한 펩시가 훨씬 맛있다고 대답한 겁니다. 코카콜라 수뇌부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100년 넘게 지켜온 자신들의 맛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한 그들은 인류 마케팅 역사상 최악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1985년 100년 전통의 비밀 레시피를 과감히 버리고 펩시처럼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바꾼 뉴코크를 출시한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코카콜라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폭동에 가까운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본사에는 하루에 수천 통의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성난 군중들은 길거리에서 뉴코크를 하수구에 쏟아버리며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뉴코크가 단순히 맛이 없어서 화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의 추억과 미국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맛을 마음대로 바꾸느냐며 절규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코카콜라는 단순한 설탕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마셨던 기억 가족들과의 크리스마스 식사, 그리고 첫 데이트의 설렘이 담긴 인생의 일부였던 겁니다. 결국 코카콜라 경영진은 단 79일 만에 전 세계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원래 맛이었던 코카콜라 클래식의 복귀를 공식 발표했죠.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뉴코크의 대실패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은 자신이 코카콜라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귀한 클래식 콜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하며
펩시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완전히 굳혀버립니다. 아직도 비즈니스 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소비자들의 충성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코카콜라가 철저히 계산한 노이즈 마케팅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파산 직전에서 살아난 천운이었을까요? 그 진실은 여전히 애틀랜타의 금고 속에 숨겨져 있겠지만 확실한 건 이 사건으로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상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코카콜라는 전무후무한 물류작전을 펼칩니다.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우드러프는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단돈 5센트의 시원한 콜라를 마실 수 있게 하라고 말이죠. 코카콜라는 미 국방부와 협력하여 전 세계 전장을 따라 60개가 넘는 현지 공장을 세웠습니다. 미군이 가는 곳이라면 사막이든 정글이든 얼음산이든 상관없이 코카콜라가 공급되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미군들에게 코카콜라는 고향의 맛이자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전쟁이 끝난 뒤입니다. 미군을 위해 세워졌던 전 세계의 코카콜라 공장들은 그대로 그 나라의 유통 거점이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활용해 전 지구적인 유통망을 공짜로 구축한 셈입니다. 이로써 코카콜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촘촘하고 강력한 물류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1초당 무려 2만 잔의 코카콜라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남극의 과학기지부터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오지 마을까지 코카콜라가 없는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죠. 이제 코카콜라는 단순한 탄산음료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설탕을 뺀 채로 시장을 선점하고 수천 개의 음료 브랜드를 소유한 거대 유통 공룡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도 레시피를 그 무거운 금고 속에 숨길까요? 사실 2026년 현재 최첨단 화학 분석 기술로 코카콜라의 성분을 알아내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똑같은 성분과 비율로 음료를 만든다 해도 절대 코카콜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마시는 건 액체 속의 성분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지난 140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의 가치와 신화 그리고 나만의 소중한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레시피가 금고에 갇혀 있다는 그 신비주의 자체가 코카콜라라는 거대한 종교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마케팅 수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신 콜라 한 잔. 여러분은 정말 목이 말라서 그 병을 따셨나요? 아니면 100년 넘게 설계된 코카콜라의 치밀한 전략에 이끌려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마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파는 행복이라는 환상을 구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클래식 코카콜라인가요? 아니면 깔끔한 매력의 펩시인가요? 혹은 여러분만 알고 있는 코카콜라에 얽힌 또 다른 소름 돋는 비밀이나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비즈니스 TMI 제작소의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고 짜릿한 비즈니스 비하인드를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TMI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